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 명언은 죽는 소리를 하지 말라.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기를 바라고, 감사스마일도 과거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약간 좀 변화가 됐는데, 이 감사스마일이라는 이 닉네임이 다들 저에게 물어봅니다. 긍정의 이런 이야기인데 뭐 혹시 기독교냐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왜 이런 닉네임을 갖다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지금 제가 아침에 방송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스마일이라는 제 닉네임은 항상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면 또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이야기 되도록이면 말로도 말을 갖다가 긍정의 말, 그 다음에 기쁨의 말, 행복의 말을 되도록이면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창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그 고향 창릉 등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 이달 말 첫 사전 청약이 일어난다. 이달 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12월 말쯤에 이제 S3블럭 청년 원가 주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물어보시고 언제 분양하느냐, 분양하지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계획대로 12월 말에 지금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공공분양주택 이달 말, 첫 번째는 아니죠. 아무튼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시세의 70에서 80%의 공급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혼 청년의 특별 공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또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달 말 마지막 주 사전 청약을 받는 공공분양주택이 2,000에서 3,000호 정도 지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고향 창릉과 고덕 강일 3단지를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1000세대 이상, 한 300세대가 지금 분양 예정인 고향 창릉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감사스마일에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가 전화 상담은 제한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면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눔형 같은 경우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에 공공의 주택을 환매하게 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넘어가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근에 그 둔촌 주공의 그런 분양 저조를 보면서 내년 분양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감사스마의 개인적인 생각은 창릉 S3블럭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문득 이 고덕 강일 3단지 같은 경우에도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지금 분양을 하는데 거의 뭐 반값 아파트라고 또 불리는데, 고덕 강일 3단지도 많은 분들이 또 청약을 하지 않을까.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릉과 고덕 강일은 많은 분들이 청약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중에서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일반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미혼 청년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이 여쭤보시는데, 자격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 그다음 월 평균 소득은 140% 이하 450만 원인데 이게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일단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정이 나봐야 될 것 같고요. 순자산은 2억 6천 이하고요. 부모님이 9억 7천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청약 자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자 선정 방식은 30%가 우선 공급, 5년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가 이제 우선 공급 받고요. 배점제로 진행되고, 나머지 70%는 자녀 공급으로 들어가는데, 소득 수준이라든지 거주 기간, 배점제에 따른 자녀 공급이 들어가는데, 미혼 청년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세대주가 아니어도 지금 청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은 6개월, 월 납입금은 6회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S3블록 올해 만약 이 소식을 갖다 알고 청약 종합저축을 갖다 가입했던 분들도 충분히 청약 자격이 되기 때문에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뉴스핌 기사를 갖다 조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최은민 기자님의 이달 말 첫 사전 청약하는 공공주택, 고양 창릉과 고덕 강일, 3단지 등 3층 가구 이내에 지금 되는데, 원장관님께서 총량은 변화가 없는데 시장 분위기 등 고려해서 수량을 좀 조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시세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다가 전용 모기지가 더해져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서민들과 청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사전 청약, 과연 흥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의 내 집 마련을 포기했던 청년들이라든지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감사 스마일도 여기 이제 사전 청약을 다들 이제 계약금을 갖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 청약 때는 계약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약 때까지 한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계약금을 갖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만약에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포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밑져야 본전이고 보험 들어온다 생각을 하시고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10월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를 위해서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고덕 강일 3단지에 500가구, 고양 창릉 1322가구, 양정 역세권에 549가구, 남양주 진접에 754가구 등 총 3125가구가 연내 사전 청약을 실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중에 창릉 S3블럭 청년 원가주택의 1322가구는 계획대로 분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고양 창릉하고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나눔형이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기에 하락기에 이런 부동산 시장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좋은 조건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매도를 했을 때 공공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70대 30으로 7대 3으로 나눠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토지 임대부 주택도 창릉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의 토지 임대부 주택이 창릉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덕 강일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값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덕 강일 3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사람들이 과연 몰릴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사전청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금리에 내 집 마련을 포기했던 수요자들이 사전청약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라든지 초저리 모기지론입니다. 여기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DSR도 지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무주택 서민들 같은 경우에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셔가지고 꼭 청약에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지역에 따라 선호도 차이는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양 창릉이라든지 고덕 강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양정이라든지 남양주 진접은 조금 경쟁률이 저조할 거라는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임병철 부동산 114 팀장님께서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60에서 70%로 책정되면서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이 지역에 따라 선호도는 많이 갈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고 또 그러면서 다만 지금도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금리가 계속 또 상승하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실무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과연 지금 사전청약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야 되는 게 맞는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감사스마일이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전청약을 해도 본청약 때 주변 시세라든지 비슷해지거나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사전청약하고 본청약하고 이제 실제 창릉 S3블럭에 들어가는 입주 시기를 갖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빨라야 2028년이고 저는 2028년도 빠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30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창릉 3기 신도시
거의 발표할 때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었고, 그때가 2019년도 5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지구 지정은 물론 조금 더 늦어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창릉 3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블록별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S3블록 청년 원가주택 1322가구가 분양할 12월 말쯤에 지금 사전 청약할 지역입니다. 위치로 뭐 보는 입지는 제가 기존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창릉을 갖다 보면서 거의 물론 S4라든지 S1, 그 다음에 최초에 분양했던 A4, 그 다음에 S5, S6블록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입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토지 보상이 내년 중에 지금 협의를 지금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 이제 가격 이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6월 이후에 지금 이게 논의가 돼서 아무리 빨라야 뭐 7월, 8월 뭐 더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 토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3년에 토지 보상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기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더라도 이 기반공사를 하는 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창릉 이쪽에 지금 쓰레기가 또 많이 매립됐다라고 이야기가 또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실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는 2024년이 아니라 2025년, 그러니까 본 착공이 들어가는 건 2024년이 들어가겠지만 본 청약이 들어가는 거는 2024년에서 2025년이에요. 그러면 2025년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A4라든지 S5, S6, 뭐 S1, S4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계획대로 쭉 다 들어간다고 하면 2028년에 입주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조금씩 딜레이 된다고 하면 2028년은 좀 힘들고 2029년, 30년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단계라든지 3단계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훨씬 더 지나고, 또 민간 분양 이런 택지 같은 경우에도 계획대로 만약에 2025년에 민간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공공 분양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를 뭐 빈 땅에다가 짓는 게 전에는 2년에서 뭐 2년 6개월에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S3블록을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 청약하고 입주까지는 정말 최소 6년 이상, 아무리 적게 걸린다고 하더라도 6년 걸리고 더 많이 걸린다고 하면 8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청약을 하시고 또 내 집 마련에 그런 장기 플랜을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LH 이전 부분에 있어서 원흥역에서 지금 LH 지금 고양사업본부가 있는데 지축으로 이전하는 게 12월 말쯤에 이전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마무리 공사가 좀 미흡해서 내년 2월달 설 명절 지나고 지금 고양사업본부가 지축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소식도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장흥면 3마리 공공택지 지구가 언제 지정이 되느냐, 지구 지정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마 올해는 지금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내년쯤에 또 지구 지정이 또 늦춰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또 장흥면 또 3마리 또 지구를 갖다 기다리신 분들도 제 애청자분들 중에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알려드리고요. 또 비아티움 또 입주가 내년 또 3월에 있다 보니까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우미 라피아노, 힐스테이트 라피아노가 지금 내년 한 4월 정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오금동도 거의 다 지금 입주가 거의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아무튼 창릉을 했다가 지금 청년 원가주택을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또 미혼 지금 자녀를 또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또 저에게 감사스마일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자격사항, 아마 이제 이 자격사항이 지금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이기 때문에 자격과 월평균 소득,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갖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고요. 또 입주자 선정방식 같은 경우도 자세한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게 되면 또 제가 감사스마일이 또 정말 꼼꼼하게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최초라든지 일반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배점제, 우선공급이라든지 이런 자녀공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각자가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창릉의 미래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여타에 있는 뭐 하남 교산신도시나 남양주 왕숙, 그 다음에 뭐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창릉 테크시티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앞으로 이런 제가 생각했을 땐 기업이라든지 일자리까지 계속해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과 인접해 있고 또 GTX-A 착륙역과 또 고양선도 지금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사스마일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제가 다음 주에는 지금 원흥지구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부동산 조정기 때로는 하락기, 내년까지 너무 안 좋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물론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감사스마일 TV에 또 제 지금 창릉뿐만 아니라 고양시 덕양구, 더 나가서 고양 특례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면, 고양시의 지금 부동산, 특히 이제 주거용 아파트의 그런, 가격은 많은 분들이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경기도 특히 서울 인접해 있는 곳에 이렇게 정말 착한 가격의 그런 아파트는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의 아파트 값을 보시고 이야기를 또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경기 남부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동탄에 비해서도 아주 착한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삼송이라든지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5억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4억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009년도에 제가 은평구타운에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은평구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4억 초중반에서 5억 사이였거든요. 30평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9억, 10억이 됐기 때문에 2009년에 비해서 2배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분양가로 원래대로 환원되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때가 되면, 만약 이렇게 많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은 없다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제 감사스마일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제가 어떤 이것들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강요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하실 분들만 참고를 하시고, 특히 또 창릉 S3블록 관련해가지고라든지 기타 또 기존에 창릉의 S4블럭이라든지 S5, S6, 그 다음에 S1블럭을 갖다가 사전청약에 당첨되셨던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본청약 2025년 정도에서 2026년에 본청약, 빠르면 2024년에 할 수 있겠지만 그 본청약 때까지 기다려보시고, 정말 기다려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창릉의 미래 가치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정말 좋다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도 주말인데 주말 재충전 잘 하시고, 감사스마일도 주말 재충전 잘하고 월요일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 찐팬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에 힘을 얻고요. 간혹 가다가 저에게 조금 또 안 좋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또 부동산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정말 이런 시기에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내 집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